336페이지부터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번 문제는 부당행위 미지급금입니다. CPA 03년 기출문제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부당행위 미지급금은 일단은 부당행위로 안 본다고 제가 이론 요약에서 설명드렸었죠. 문제 읽어보면 다음은 회사의 토지거래 내역이다. 제10기 사업년도, 11기 사업년도, 그 다음에 14기 사업년도까지 해서 계속 지금 사업년도가 1년씩 올라가고 있죠. 이 1년씩 올라갈 때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 계산에 필요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한번 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 세무조정 및 소득금액 하라고 이렇게 딱 양식을 줬네요. 이 양식에 맞게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1. 회사는 대표이사의 개인 소유 토지를 법인의 업무용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다음의 조건으로 구입했다. 취득일자는 13년 7월이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회사의 장부상 취득가액은 1억입니다. 취득 당시 시가는 6,700만원입니다. 그러면 금액을 비싸게 주고 산 거죠. 6,700만원이면 비싸게 주고 산 겁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구입대금 및 분할 지급 조건인데요. 일단은 5천만원 되고 그 다음에 3천만원 되고 그 다음에 2천만원을 내는 것으로서 3년 동안 계약금, 중도금, 잠금 조건이 있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토지대금은 사전 약정된 지급일자에 실제로 현금으로 다 지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회사는 취득한 토지를 2015년 10월 26일에 당 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오수연 씨에게 시가 7천만원에 양도하고 고정자산 처분 손실을 3천만원의 영업의 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보아하니 이 3천만원 그 영업의 비용 계상하고 7천만원에 판 것은 뭐 큰 문제가 없어 보이죠?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특수관계 없는 사람한테 팔았으니까요. 그 샀을 때가 문제군요. 샀을 때가. 자, 우리 13년부터 한번 회계 처리 해볼게요. 그 옆 페이지 해설에 다 나와 있긴 한데요. 13년에 보다시피 우리 기계장치였나요? 뭐였나요? 토지였나요? 토지를 1억에 사는데 현금은 5천만 원밖에 안 줬고요. 그 다음에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이 5천만 원이 잡힙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시가가 6,700짜리니까요. 부당행위에 3,300만 원에 해당되는데 근데 문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아직까지는 토지 6,700에 현금이 얼마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5천밖에 집행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세법은 미지급한 건 부당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5천만 원밖에 안 나갔으니까 실제로 여기서 미지급금은 17까지만 됩니다. 17까지만. 1,700까지만 돼요. 왜냐하면 6,700이 시가로 잡히니까.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세무조정을 어떻게 하냐면 이중조정을 해줘야죠. 일단은 토지를 3,300을 낮추는 거 한번 해주셔야죠. 그 다음에 미지급금을 3,300을 동시에 낮추는 걸 해주셔야 하니까 3,300, 3,300으로 이중 조정을 해주십니다. 일단은 여기 토지로 마이너스 해주시고요. 미지급금 부채를 감소시켜야 하니까 여기에 미지급금으로 동시에 3,300에 유보를 해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중 조정 해주신 다음에 보면 다음 연도에 3천만 원 더 받았습니다. 그러면 3천만 원 14년 현금을 3천만 원 더 주면서 미지급금을 3천을 없앨 것이고 또 15년 가면 마지막으로 또 현금을 2천을 더 준 다음에 미지급금을 2천을 이렇게 없애겠죠. 그러면 세법은 그제서야 이제 미지급금이 나갈 때 현금 3천 나가고 여기 현금 2천 나갈 때 그제서야 이제 미지급금을 얼마까지만 없애겠어요? 1,700 없애겠죠?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잡히는 거예요? 미지급 부당행위는 부당행위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급할 때 부당행위가 잡힌다고요. 부당행위는 1, 3 잡히고 여기도 부당행위는 2, 0이 잡히겠죠. 결론적으로 총 3, 3만큼 잡히긴 잡히는데 언제 잡힌다? 지급할 때 잡힌다 이 소리입니다. 지급할 때. 그럼 결론적으로 2014년에는요.
2014년에는 이게 13년이고 14년이고 15년이 되는 건데요. 14년에 이제 미지급금 3,300 중에서 3천만 원이 반제될 것이고요. 그 다음 부당행위도 이제 우리 1,700만 일단 반제하고 부당행위는 1,300이 되겠네요. 그렇죠? 부당행위는 아직까지 1,300이에요. 여기에 부당행위 1,300, 그 다음에 부당행위 나머지 2천만 원인가요? 2천만 원 이렇게 부당행위에 잡힙니다. 상대방은 누구였어요? 상대방은 상여처분이군요. 상여처분. 상여처분. 그 다음에 상여처분 해주면 되고, 이것도 미지급금 여기로 미지급금 1,300 없애고 미지급금 뭐 2천만 원 없애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뭐를 해주느냐? 마지막 해에 그 토지가 지금 얼마에 팔렸냐면 그 7천만 원에 팔렸어요. 그러면 반대 조정으로 뭐만 한번 해주면 되냐면 토지 없애버리면 되죠. 토지의 반대 조정. 토지에 대한 반대 조정 3,300분 안에 마이너스 유보만 해주면 뭐 간단하게 문제가 끝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제 이런 걸 부당행위 미지급금 문제라고 하는 거죠.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다음 문제는 2번 문제입니다. 용역제공 문제죠.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장 중소기업인 주한국의 7기 사업연도의 세무조정을 위한 자료이다. 전기까지 세무조정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으며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물음부터 읽어볼까요? 물음 1번 2015년 주한국의 주 부각에 대한 용역거래가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시오. 그리고 만일 해당된다면 부인되어야 할 금액을 구하고 부당행위 계산 부인과 관련된 세무조정을 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물음 2번은 주식 매수 선택권에 대한 2014년과 15년의 세무조정을 각각 수행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단 위로 올라가서 물음 1번부터 한번 볼까요? 한국과 부각에 대한 거래였죠. 한국의 대표이사는 주한국의 지분율 5%를 보유하면서 사실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 그래요? 그럼 일단 특수관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주 부각에 대한 지분율 35%를 또 역시나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한국의 대표이사가 다시 부각을 35% 가지고 있으니까 한국과 부각은 부당행위 특수관계에 걸리겠네요. 아까 왜 30% 이상 또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운데 껴있어도 걸린다고 했었잖아요. 왜? 자, 그 다음에 2015년 8월 1일 주한국은 주부각에 건설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12월 15일에 용역 제공을 완료했으며 대금은 2016년 3월 5일날 현금으로 수령하기로 했다고 되어 있죠. 현금 수령. 그 다음에 양가로 1번 용역 대가는 5,500만 원이며 용역 원가는 5천만 원인데 용역 원가 중에는 간접 원가가 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됐으니까 두 개 더해서 그냥 5,500 잡으면 되고요.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래처에 대해서 건설 용역을 제공할 경우 매출 원가율, 매출액분의 원가가 80%래요. 보세요. 매출액분의 원가가 80%면 원가 기준 이익률은 얼마겠습니까? 25% 나오는 거 맞죠? 아까 왜 다 스마트 세법에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지금 매출이 100이면 원가가 80이니까 이게 80% 나오는 거라면서요. 그럼 결론적으로 매출 대비 이익은 얼마인 거예요? 이거는 20%죠. 하지만 이거는 기업회계고 우리 세법에서는 뭐분의 뭐 하셔야 한다? 뭐분의 뭐? 원가분의 이익을 해야 하니까 이렇게 하면 80분의 20이어서 25% 나오는 거잖아요. 맞죠? 25%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5%가 원가 기준 가산율입니다. 자, 용역 대가 5,500 받았는데 용역 원가가 5,000이에요. 5,000. 자, 시가부터 갑시다. 시가 5,000 거기에다가 5,000에 몇 퍼센트는 이익을 가산해야 한다? 25%는 가산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 사람은 1,250만 원의 이익을 가산해야 하니까 결론적으로 6,250만 원이 받았어야 하는 시가입니다. 맞죠? 근데 실제로 얼마밖에 안 받았습니까? 5,500밖에 안 받았죠? 대가가 5,500에 불과하니까 결론적으로 그 차액인 부당행위 750만 원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중요성 기준 한번 판단해 볼까요? 시가 6,250만 원에 지금 750만 원이 틀어져 있으니까 한 10몇 프로 틀어져 있네요. 뭐 10몇 프로라고 안 나와 있네. 10몇 프로 틀어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당행위에 걸리고요. 마지막 세무조정은 입금 산임 부당행위에 750만원 틀어져 있고, 상대방이 뭐니까요? 상대방이 법인사업자니까 기타 사유예출 해주면 문제 풀이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좋은 문제네요. 기본적인 거 물어보면서 좋은 문제입니다. 자, 2번 가십니다. 2번은 주한국은 14년 1월 1일 임원 5명과 종업원 95명에게 1인당 100주에 상당하는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주식매 선택권 줬다는 소리죠. 각 권리는 종업원이 2년간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액면가액 1,000원이며 부여일의 주가는 한 주당 1,200원, 2014년도 말 한 주당 주가는 1,300원, 2015년도 말 한 주당 주가는 1,400원이다. 근데 회사는 KIFRS에 따라 주식 보상 비용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으며, 한마디로 기타 포괄손익 잡았다는 소린가 봐요. 이거 기업회계에서 맞게 하고 있고요. 2015년도 말 주식 기준에 대한 보상은 현금으로 이루어졌다. 이 보상은 세법상 송금산입 적용 요건을 갖춘 성과급이다. 이에 따라 15년 결산상 다음과 같은 회계 처리가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대변에 현금 1,400만원 나가고, 그 다음에 차변에 주식 보상 비용 750만원 잡히고, 장기 미지급 비용 750만원, 650만원을 다 이렇게 없앴나봐요. 왜냐하면 현금으로 이루어졌으니까. 현금으로 회사가 그 임직원한테 1,400 줬고, 그 다음에 주식 보상 비용 750 기타 포괄손익에 있는 거 없애고, 장기 미지급 비용이라고 해서 그동안에 뭐라고 해야죠? 그동안에 계속 그 미지급금으로 잡혀있던 부채를 다 없앴다는 소리죠. 자, 근데 이거 세무조정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요. 우리 계속적으로 이렇게 장기 보상, 미지급 비용이나 장기 보상 비용 잡아올 때마다 이럴 때 이거를 송금불산입으로 해서 지금까지 650을 없애왔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실제 실현될 때, 한마디로 상대방한테 돈을 줄 때 비용 잡혀야지 미리 잡는다고 해서 세법이 기간 귀속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 장기 미지급 비용을 650만 원을 손불로 유보해 왔을 겁니다. 이거를 2014년에 그냥 2015년에 반대 조정으로 송금산입에 650만 원의 유보로 없애버리면 되죠. 이 문제는 간단하네요. 간단히 송금산입에 장기 미지급 비용 금액은 650만 원에 마이너스 유보로 반대 조정만 해줘버리면 아주 간략하게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시면요. 인정이자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4번 문제죠. 4번 문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인정이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한국 비상장 비중소기업이죠. 이 주한국의 7기 사업연도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행하고, 아래 예시된 답안 양식에 따라 필요시 계산 내역 별도 표시하라고 되어 있고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를 작성하시오. 전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가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정보 나와 있고요. 2번 가지급금 내역 나와 있고요. 3번 별도로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고 미수이자를 잡은 적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4번에 손익계산서상 지급이자의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넘기시면 사채 가나다라라고 해서 사채부터 밑에 있는 관계사 차이튼까지 이제 어떤 그 설명이 나와 있고, 마지막으로 5번 기획재정부력에 정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은 5%이며 당좌대출 이자율은 9%로 가정한다. 인정이자 배제 사유가 없는 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구해가지고 인정이자를 한번 계산해 보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형적인 사이즈의 문제이자 전형적인 가지급금 인정이자 문제가 되겠네요. 제가 전형적인 사이즈라고 했는데 실제로 문제 사이즈도 뭐 이렇게 짧은 편도 아니지만 이런 문제는 답안이 아주 길어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표로 깔끔하게 요약하시는 게 제일 보기가 좋죠. 저도 한번 표로 깔끔하게 요약 한번 해볼게요.
공식이 어떻게 돼요? 공식이 가지급금 인정이자 가지급금의 곱하기 퍼센트 빼기 우리 약정이자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처음부터 좀 보겠습니다. 양가로 1번 업무무관 자산으로 확인된 골동품은 2,500만원, 시가 1,500만원 가지가지 하시는군요. 뭐 별걸 다 샀어요. 특수관계인에 대해 대주주 박회계 씨로부터 작년에 8월 1일 날 취득을 했답니다. 별걸 다 하시는구만. 그러면 일단은 업무무관 저수지부터 골동품 2,500만원에 365일 맞죠? 2,500에 산 거 맞죠? 2,500에 365일은 91억 2,500. 자,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내역입니다. 가지급금 적수 한번 구해볼까요? 가지급금 적수. 자, 가지급금 적수. 대표이사. 이번에는 가지급금. 대표이사. 비고 보니까 주식 취득자금 대획이래요.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 있죠. 곱하기 며칠? 275일. 그러면 총 얼마 나오냐면 총 41억 2,500.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무이사 토지자금 취득 대획. 이 회사가 왜 이 모양이에요? 회사가 다들 주식 취득하는데 빌려주고 토지 취득하는데 빌려주고 1,800만원씩 245일. 문제 있죠? 상무이사. 회사가 아주 그냥 개판이시구만요. 이사원가요? 그럼 얼마 나오냐면 이거는 44억 1천 나오네요. 그 다음에 격리부장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획. 이거 좋은 거예요. 문제 없습니다. 격리과장 주택 취득자금 대획. 이거 문제 없습니다. 인데 문제 있죠. 문제 없습니다가 아니라 좋은 거긴 한데 이걸 문제가 있습니다. 안타깝게. 그러면 1,000만원씩 214일. 뭐라고 써 있어요? 격리과장.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아마 2140 맞죠? 그러면 싹 더하면 이게 10675 세네. 10675 106억 7,500만원이 이제 가지급금 적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읽었고요. 양가로 4번 손익계산서상 지급이자의 내역이라고 해서 사채, 은행 차입금, 시설자금 차입금, 관계회사 차입금까지 해서 20%, 12%, 10%, 8% 지급이자 400, 600, 380, 1200까지, 120까지 해서 1500 차입금 적수까지 줬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해서는 문제를 파악할 수 없고요. 다음 페이지에 이제 사채 이자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야겠죠. 사채 이자가 400만원인데 채권자 불분명 차입금 이자가 160만원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동채권자 불분명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 원천 징수는 668800 첫 번째 세무조정 나오네요. 기타 사회 여출. 나머지가 상여처분이죠. 채권자 불분명 사채. 얼마라고요? 160만원이라고요? 160만원이니까 빼면 931100. 됐죠? 이거는 기본 점수 따시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그럼 얘 문제 있으니까 사채부터 한번 해볼까요? 사채 중에서 채권자 불분명으로 이미 160만원 빠져나갔으니까 남는 사채는 이거 이번에는 지급이자 남는 사채는 240만원 남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자율 몇 퍼센트라고 아까 줬죠? 이자율 앞에서 20% 줬던가요? 20% 순서대로 쓰자. 20% 240만원이니까 이제 그 적수가 원래 문제에서는 차입금 적수 얼마 줬냐면 73억 줬지만 이제 그게 아니죠. 이렇게 하셔야죠. 240만원을 20%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 365 이렇게 하시는 거 알죠? 역산해서. 그럼 얼마 나오냐? 얘가 73억?
43억 8천이 이렇게 나오는군요. 자, 두 번째 거는 뭐냐면요. 은행 차입금이네요. 12%짜리. 12%짜리 은행. 12%짜리고 금액은 얼마냐면 600만 원이네요. 적수는 얼마냐면 무지 크네요. 18250인데 얘는 특이사항이 없나요? 어디 보자. 시설자금 차입금. 이거 특이사항 없네. 은행 차입금은 그냥 그대로 하면 되겠네요. 특이사항 없고. 시설자금 차입금. 이건 얼마냐면 10% 시설 차입금 10%의 금액은 380만원. 얘는 시설 차입금은 2016년 8월 31일 준공 예정인 공장의 전액 소요된 차입금이자. 그럼 이거는 건설자금이자 잡아야죠. 380만원. 지워버리자. 건설자금이자. 무슨 말씀인지 알죠? 선순위 부인된다는 소리예요. 선순위 부인. 쓰지 말자고요. 선순위 부인이니까. 그 다음에 관계회사 차입금 8% 120만원. 8% 120만원은 특수관계인 주 광주로부터의 차입금이다. 8%. 이건 얼마 나오냐면 그대로 547호. 선생님, 특수관계인 차입금인데 이거 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나중에 가중평균 차입 이자를 구할 때나 빼는 거고, 지금은 그냥 우리 지급이자 전체 금액 구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라에 보시면 위 차입금 모두 2013년 중에 차입한 것으로 2015년 말까지 차입금액 및 이자율에 대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자, 결론 냅시다. 그러면 지급이자는 전체 얼마가 나오고요. 이거 960 나오나요? 960 맞네요. 960 나오고 이거 전체 더하면 이게 얼마 나오냐면 2828105 나오네요. 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먼저 계산하기 전에 이거부터 계산해야겠구나. 뭐냐면 지급이자 손불. 이거부터 계산하는 문제네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지급이자 곱하기 차입금 적수분의 업무무관 적수입니다. 자, 공식 불러보실까요? 지급이자 얼마예요? 960만원. 차입금 적수 얼마예요? 그 다음에 업무무관 얼마예요? 두 개 더해야죠. 9125-10675. 어렵지 않죠? 공식 그냥 깔끔하게 쓰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 금액이 얼마 나오냐? 6763209. 6763209. 됐나요? 6763209의 기타 사유출. 6763209. 자, 마지막으로 요것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급금 적수 얼마예요? 가지급금 적수가 10675 나왔죠? 10675. 퍼센트 아직 모르겠고 곱하기 365분의 1. 적수 구했으니까 365분의 1. 이자 계상이 있나요? 이 문제에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결론적으로 여기에다가 가중평균 차입 이자를 써야 하느냐 아니면 당자 써야 하느냐. 당자 줬죠. 당자는 9%를 쓰라고 돼 있는데 문제에서 인정이자 배제 사유가 없는 한 가중평균 차입 이자를 의한다고 했으니까 이 문제에 인정이자 배제 사유 없잖아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그 가중평균 차입 이자를 나한테 구해보라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구하느냐? 20%짜리 맞아요? 12%짜리 맞아요? 얘는 안 되는데? 얘는 안 돼요. 얘는 빠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0%짜리하고 12%짜리만 구하셔야 돼요. 가지급금 이거 가중평균 차입 이자를 어떻게 구해요? 전체 차입금 적수분의 또는 차입금분의 여기다가 이자율 쓰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자율 싹 다 합계해가지고 합계하고. 자, 그러면 차입금 얼마 있냐면 20%짜리 240 있으니까 이거 역산해 하셔야죠. 240을 20%로 나눈 다음에 여기 240 쓰시고요. 그 다음에 또 역산해서 이거 600만 원을
12% 나눈 다음에 600만 원 이자 쓰시면 되고, 이거 다 이자잖아요. 이자. 그 다음에 끝났습니까? 얘는 하시면 안 돼요. 관계사는 특수관계인 차입금이니까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아까 문제에서 뭐 하나 봐줬지? 시설자금 차입금 건설 중인 자산 있죠? 건설 중인 자산 빼야 돼, 안 빼야 돼요? 이거 빼시면 안 돼요. 이 지급이자 표에는 빠져있지만 가중평균 차입 이자를 구할 때는 또 이걸 집어넣으십니다. 이게 이 문제의 이제 함정이자 하이라이트죠. 얼마였냐면요. 380만 원이었어요. 야, 이거 헷갈리네. 그쵸? 380만 원을 10%로 나누는 거 꼭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더하기 380만 원 집어넣으시고요. 이 특수관계인 차입금은 빼더라도 건설 중인 자산은 이 표에는 이미 선순위 부인돼서 빠져있지만 요거 구할 때는 다시 고려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참 좋네요. 이 부분이 갑자기. 그러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딱 12.2%가 나오는군요. 12.2%. 그래서 여기에다가 12.2%를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 나오냐? 얼마 나옵니까? 금액은 356808이 나오네요. 마지막으로 356808이 칠판 한 바닥 다 썼네요. 결론적으로. 그쵸? 356808가 나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356808이) 누구예요? 상여예요? 아까 상여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쵸? 상여죠? 상여까지 해서 소득처분을 완성하면 문제 풀이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긴 문제입니다. 자, 인정이자 문제 뒤에 하나 더 풀겠습니다. 페이지 351페이지 6번 문제, CPA 07년 기출문제. 이것도 좋은 문제죠. 다음은 주동해 이하 회사라고 하고요. 단기라고 하는데 의 사업연도에 법인세 계산을 위한 자료이다. 이를 기초로 아래 양식에 따라 세무조정을 수행하시오. 단 전기 이전의 세무조정은 모두 다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에 대여금 정보 줬고 2번에 차입금 정보 줬고 3번에 당좌대출 이자율이 7.3%라고 줬고 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쓰라고 되어 있네요. 회사의 대여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15년 4월 1일에 대표이사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1,000만 원을 대여했고요. 대여금 적수는 25억으로 가정합니다. 또 나왔네 이거. 괜히 지웠네. 여기 있는 거 지우지 말걸. 그렇죠. 지급이자 송금회생 하는 소리인데. 동대여금에 대한 상한 기간과 이자율에 대한 별도의 약정은 없으며 이자 수령액 및 장부상 미수이자 계상액은 없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2015년 12월 1일 날 A법인 자회사에게 3년 후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영업자금을 3천만 원에 대여했는데 대여 당시 적수는 10억으로 가정하고 약정 이자율에 의한 이자 상당액 5만 원을 장부상 미수이자로 계상을 했군요. 자, 일단은 또 이거부터 구하셔야겠네요. 이거부터. 지급이자 손불. 어떻게 구하는 거죠? 지급이자 곱하기 차입금분의 적수분의 업무무관. 업무무관 적수. 괜히 주셨네. 지급이자 아직 얼마인지 모르겠고요. 업무무관 적수는 10억하고 25억인가요? 25억하고 10억 순서가 바뀌었네요. 이거는 미리 줬으니까 요것만 잘 구하고 요것만 잘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2번 볼까요? 2번에 차입금 내역은 다음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차입금 내역 보면 A 동그라미 1번 A 차입금 8천만 원인데 전기에 특수관계가 없는 A은행으로부터 16%로 차입하고 2015년 6월 30일 날 전액 상환했군요.
차입금 B는요. 차입금 B는 2천만 원으로서 역시나 전기에 특수관계가 없는 B은행으로부터 연 이자율 9%로 차입하고 2015년 9월 30일에 전액 상환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차입금 C를 보시면 5천만 원인데 전기의 대표이사로부터 연 이자율 5%로 차입했고 단기말 현재 미상환에서 요 하나 남아있구나. 그쵸? A하고 B는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4번 위 차입금 A, B, C에 대한 지급이자 총액은 1,000만 원이며 총 차입금 적수는 350억입니다. 여기 관심 없구나. 여기 관심 없죠? 이거 좀 쉽게 줬죠? 쉽게 줬네요. 이거 1,000만 원. 이 문제의 메인은 이게 아니란 소리죠. 결론적으로 350억 분의 35억이니까 얘는 그냥 100만 원 하라는 문제네. 얘는 좀 쉽게 줬죠? 그럼 여기에다가 뭐라고 쓰면 되느냐? 여기에다가 지급이자 송금물산입 100만 원의 기타 사유출. 이거 좀 쉽게 줬네요. 이건 어렵지 않게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잘 구하시면 될 텐데 어디 보자. 가중평균 차입 이자를 구해야 하는데 일단은 2명이네요. 대여금을 2명한테 빌려줬으니까 우리도 문제를 2번 풀어야겠습니다. 1번은 대표이사고 2번은 A법인입니다. 문제 2개 풀어야겠네요. 1. 대표이사 2. 그 다음에 2번은 A법인. 대표이사한테는 0. A법인한테는 얼마였어요? A법인한테는 미수이자를 뭐 하루 잡았어. 5만원. 5만원 잡았어요. 대표이사는 없고. 대표이사 아까 가지급금 적수가 얼마였냐면 25억이었어요. 곱하기 퍼센트하고 365분의 1 하면 돼요. 퍼센트는 몇 퍼센트를 하느냐? 이 문제가 특이하게 차입금 A가 기준에 상환돼서 날아가 버렸고요. 차입금 B도 기준에 상환돼서 나가 버렸고 차입금 C만 기말 현재 남아있는데 이 차입금 C는 애석하게도 특수관계인한테 차입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가중평균 차입 이자를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그냥 7.3 쓰셔야죠. 뭔 소리인지 아시죠? 이 문제는 문제 조건상 그러니까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배제 사유가 없는 한 당자 가중평균 차입 이자를 적용하라고 했는데 문제를 보니까 배제 사유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7.3%를 곱해야 돼요. 그럼 이게 얼마 나오냐면 얼마예요? 100만 원 나오나 보구나. 그러면 그냥 바로 100만 원이 딱 잡히니까 이거는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100만 원이고 상대방은 상해처분 아닌가요? 대표이사라고 했죠 아까? 대표이사니까 상해처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2번 얘는 A사에게 3년 및 원금 이자를 일시상환하는 조건으로 3천만 원을 대여했고 적수는 아까 이렇게 됐었죠? 곱하기 7.3% 곱하기 365분의 1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미수이자죠. 미수이자는 입금불산임을 시키셔야죠. 미수이자는 아직 현금으로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5만 원을 일단 마이너스 5만 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20만 원 나오잖아요. 20만 원 빼기 5만 원이니까 15만 원이 나옵니다. 맞죠? 20만 원 빼기 15만 원. 한번 시가 대비 얼마인지 볼까요? 너 20만 원은 받았어 하는데 왜 상대방한테 20만 원 빼기 5만 원, 즉 15만 원을 덜 받았냐? 무려 75%가 틀어졌으니까 당연히 부당행위에 걸리는 거고요. 상대방은 법인사업자니까 가지급금 인정이자 15만 원에 무슨 처분이겠어요? 기타 사유유출 한번 처분해주면 문제 풀이는 완료가 됩니다. 맞죠? 이것도 인정이자 문제치고 딱 기본적인 사이즈에 기본적인 거 물어보는 좋은 문제니까 잘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뒤로 넘기면 불공정거래 2개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는 8번 문제인 불균등 증자, 두 번째는 특이한 문제 373페이지 불공정 합병, 이렇게 두 문제를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8번 문제 362페이지 8번 문제 불균등 증자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CPA 2012년 기출문제를 수정한 문제죠. 가장 전형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불공정 자본거래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주 이진이 주 동해가 발행한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12기 사업연도에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세무조정을 하시오.
지급이자는 일할 계산하고 전기 이전까지 세무조정은 적절한 것으로 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부터 작성하시고요. 이 불균등 징자 같은 거 문제를 푸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장 실수하지 않고 안전한 방법으로 소개를 해 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오도록 하시죠. 1번 비상장법인 주동해는 2015년 9월 1일자로 4만 주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하고 구주들에게 지분 비율대로 신주 인수권을 배정했는데 주주 중 일진과 사진 둘이 서로 신주 인수권의 50%를 포기했습니다. 뭐 왜 포기했는지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포기했대요. 그리고 2번 증자 직전에 주 1진, 2진, 3진, 4진은 각각 동해의 주식을 24,000주, 18,000주, 12,000주, 6,000주씩을 보유하고 있었고 다른 주주는 없대요. 다 더하니까 6만 주 나오는군요. 6만 주. 자, 그리고 3번 주 동해의 증자 전 한 주당 평가액과 증자 시 발행되는 한 주당 인수가액은 각각 6만 원이고 3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6만 원짜리 회사를 이번에 3만 원에 발행했으니까 고가 발행인가요? 저가 발행인가요? 저가 발행이죠? 자, 여러분 같으면 이 저가 발행에 참여하실래요? 포기하실래요?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회사 주식은 6만 원 내야 살 수 있는데 이번에 특별히 얼마에 모시겠대요? 3만 원에 모시겠대요? 그러면 얼씨구나 좋구나 하고 사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지금 일진하고 사진이 포기했을까요? 바로 부당행위로 누군가한테 몰아주려고 그렇겠죠. 이해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4번 보시면 주 2진은 일진과 사진의 주식을 각각 1%씩 보유하고 있네요. 그리고 3진이는 주 1진의 주식을 2%씩 보유하고 있으니까 지금 서로서로 누가 부당행위인지는 지금 다 뭐 문제에서 주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 문제의 주인공은 주 2진이군요. 왜냐하면 제일 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 2진이 주 동해가 발행한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어떻게 세무조정해야 하는지를 물어봤으니까 이 문제의 주인공은 2진입니다. 즉 2진이 1진과 4진의 주식을 1%씩 보유하고 있는 이 2진이가 이 문제의 주인공이라 이 소리예요. 따라오셨죠?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주 동해가 발행한 신주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 주 2진은 12기 사업연도 차입금은 서해은행에서 차입한 6억 4천, 차입기간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이고 이자율 5%, 가지급금은 2015년 11월 1일 대표이사인 김병철 씨에게 무이자로 대여한 3억이 있다. 문제가 지금 두 개가 섞여 있군요. 불공정 자본거래도 있지만 보다시피 지급이자 송금불사니까 하는 문제인데요. 제가 지급이자 송금불사니까지는 안 풀게요. 그것까지는 안 풀고 일단은 우리 불균등 징자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주 2진은 주 동해가 발행한 신주를 인수하기 위한 인수대금을 만기 3년 및 연간 이자율 7.3% 조건으로 2015년 9월 1일 날 차입했다고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제는 제가 안 풉니다. 그리고 7번 주 2진이 주 동해가 발행한 신주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에 주 동해의 신주 발행 계획은 전부 취소가 되어서 이상의 자료와 다르게 다 인수하지 않기로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수했단 소리죠. 인수했단 소리예요. 자, 지금까지 나온 거 한번 정리해 봅니다. 여기 주주가 있어요. 지금 뭐 일진놀이 해? 왜 다 일진이지 3진 4진이에요? 신기하게. 일진놀이 하나 봐요. 요새 학교에서 일진 있으면 안 되는데. 죄송해요, 썰렁해서. 증자 전 아까 몇 주였다고 그랬지? 241812. 마지막으로 6,000주. 증자전 그래서 6만 주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증자를 해요. 증자를 몇 주를 하느냐? 몇 주 한다고 했어요, 처음에. 증자는 처음에 4만 주를 증자하기로 했는데 그 일진과 사진이 신주 인수권의 50%를 포기하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래는 4만 주.
한마디로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 죄송. 3분의 2는 이렇게 되네요. 3분의 2, 맞죠? 3분의 2, 3분의 2, 맞죠? 이렇게 되는 거죠, 3분의 2면. 근데 문제 조건에서 주 1증가 사진은 신주인 수권의 50%를 포기한답니다. 웃긴 놈들이네. 왜 포기하는지 모르겠지만 포기한대요. 포기한대요. 그럼 결론적으로 몇 주가 발행됩니까? 맞죠? 문제에서 3만 주라고 얘기했어요? 얘기는 안 했네. 얘기 안 했죠. 그 다음에 그러면 증자 후 증자 후 32,000주. 얘는 3만 주. 얘는 2만 주. 얘는 8,000주. 당연하지만 9만 주. 자, 이거는 지금 문제가 무슨 발행이죠? 저가 발행. 이 나쁜 놈. 이 나쁜 놈. 얘네들이 포기해줬어요. 이 문제의 주인공은 이진. 자, 부녀받은 자는 누구죠? 이진하고 삼진. 왜냐하면 얘네들이 포기했으니까 손해본 놈. 얘네들이 그냥 부녀받진 않았더라도 그냥 자동으로 재배정을 안 했더라도 그냥 추가적인 지분율 상승 등으로 호재를 보내들. 문제에서 주인공은 이진. 맞죠? 자, 이게 중요한 거 아시죠? 이때만 해도 한 주당 주가가 얼마였대요? 6만원. 그래서 이 회사는 총 36억짜리. 맞죠? 36억짜리. 근데 이놈들이 얼마에 싸게 들어왔어요? 3만원. 그래서 이번에 9억의 추가 증자. 맞죠? 그래서 이 회사는 총 45억짜리 회사. 45억짜리 회사. 45억짜리를 9만 주로 나누니까 끼워넣기. 증자 후에 한 주의 주가는 45,000원, 5만원, 5만원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뭔 소리인지 알죠? 그러니까 6만 주가 6만 원이었으니까 이번에 3만 주도 원래는 얼마에 들어와야 돼요? 6만 원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증자 후에 9만 주인데 이게 한 주당 정확히 시가가 얼마겠어요? 그대로 6만 원이겠죠, 얼마기는. 근데 보다시피 이놈들이 막 싸게 들어오니까 둘 중에 어떤 금액인 사이에 있는 5만 주로 바뀌어 있더라 이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이진, 너 나와봐, 이진. 너의 총 부의 증가가 얼마냐? 저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지금 뭐 3만 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 얼마에 가지고 있는데? 저요? 5만 원이네요, 지금. 근데 너 이거 구하기 위해서 얼마를 투입했냐? 얼마 투입했냐고요? 처음에는 18,000주 샀죠, 사라길래. 그때 얼마에 샀는데? 그때는요, 뭐 6만 원에 샀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추가 증자는 얼마 했니? 저요? 12,000주 했습니다. 그건 얼마 했는데? 시키는 대로 했죠. 3만 원에 하라길래. 그렇구나. 좋겠다 임마.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부가 그냥 증가해버리죠. 왜냐하면 얘네들의 도움에 의해서. 그 부가 총 얼마 증가했느냐? 6천만 원 증가했네요. 여기다가 원래 뭐를 구해야 하냐면 이중 from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한테서 분여받은 것만 원래는 계산하게 돼 있죠. 이게 정답이야 돼야 돼요, 원래는. 그러면 6천만 원 곱하기, 자, 얘한테 누가 포기해줬냐면 아까 일진이 8,000주 포기한 거 기억나죠? 그 다음에 사진도 2,000주 포기한 거 기억나죠? 8,000주 더하기 2,000주를 두 명이 포기해줬고요. 원래 전형적인 문제는 여기에다가 누구만 올리냐면 일진만 올려요. 왜냐면 전형적인 문제는 일진과 이진만 특수관계인이라고 문제를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원래 특수관계인으로 받은 8,000주만 올리게 돼 있어요, 원래는. 근데 이 문제는 특이하게 특수관계인이 둘 다니까 8,000주 더하기 2,000주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문제는 여기까지는 풀 필요가 없는 문제라 매우 특이한 문제가 돼버렸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이 둘만 특수관계를 준다니까요. 이렇게 둘만. 그러니까 이진의 총부를 증가를 구한 다음에 이렇게 분모분의 분자를 한번 해주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문제는 그 과정이 없는 문제입니다. 매우 특이하죠. 그래서 그냥 6천만 원이 싹 다 정답이 돼버리네요. 투자 주식 또는 어석하면 유가증권 쓰시면 돼요. 6천만 원에 그만큼
자산 유보를 증가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매우 독특하죠? 상당히 문제가 독특한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불공정 합병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페이지 373페이지. 주 백두는 11기 사업연도 중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주 한라를 흡수합병하였다. 다음 자료를 기초로 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1번 주 백두는 주 한라의 주주들에게 주 한라의 한 주당 주 백두 주식의 한 주를 합병 대가로 교부했다. 1대1로 합병했다는 뜻이네요. 2번 합병 직전 합병 당사법인의 주식 한 주당 평가가액 등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 백두가 주 한라를 잡아먹었는데요.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왜 말이 안 되냐면 주 백두, 주 한라 모두 다 발행 주식 총수는 30만 주씩이었고요. 맞죠? 주 백두는 30만 주를 2만 원에 한 주당 평가로 보유하고 있었고 주 한라는 30만 주를 만 원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니까 두 회사의 기업 가치는 몇 대 몇이죠? 2대 1로 주 백두가 2배 큰 회사예요. 근데 이번에 백두가 한라를 사들이면서 한라 주식 한 주만 가져오면 백두 주식 한 주를 줬대요. 이렇게 하면 누가 굴욕을 당하는 거죠? 백두가 당하는 겁니까? 한라가 당하는 겁니까? 백두가 당하는 거예요. 한라는 대박난 거겠죠. 왜냐면 지들 가치가 백두 가치보다 절반밖에 안 되니까 한라가 백두한테 몇 주를 헌납해줘야 두 주를 헌납해줘야 한 주를 주게 돼 있는데 그냥 한 주만 줘도 한 주를 받아왔으니까 한라는 대박이 난 거죠. 한마디로 2배를 벌어버린 거고 백두는 오히려 손해를 본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불공정 합병이라고 부르죠. 이해하셨죠? 3번 보니까 합병 직전 백두와 한라의 주주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법인세법상 주 금성과 화성은 특수관계에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전형적인 불공정 합병 문제입니다. 풀어볼까요? 주 백두, 주 한라. 여기에 주주가 2명이 있었어요. 주주가 금성과 갑. 여기에는 화성과 을. 지분율은 각각 60%, 40%, 70%, 30%. (21만 주)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각각 그 당시만 해도 2만원 그 당시만 해도 2만원 그 당시만 해도 만원 그 당시만 해도 만원 36억이겠죠? 36억. 이 회사는 60억짜리 회사. 이 회사는 30억짜리 회사. 근데 둘을 합해요. 합해가지고 이제 총 몇 억짜리 회사가 돼서요? 90억짜리 회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제 이게 1818219를 그대로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증자에게 전이고 증자 후에 그대로 18 그대로 12 맞죠? 이것도 그대로 줬어요. 그냥 절반만 줘야 하는데 이게 10만 5천 주로 줄어들어야 하는데 그냥 줬어요. 그대로. 그리고 얘도 얼마가 되냐면 그대로 줘버렸네요. 이렇게 그대로 주면 안 되는데 절반으로 줄여서 줘야 하는데 그대로 줘버렸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 문제가 그래서 불공정이 되는 거죠. 자, 합병 후 한 주당 평가액을 구하시면요. 결론적으로 얘를 18만 주, 12만 주, 21만 주, 9만 주가 되는 게 아니라 저게 이제 얘 1대1로 다 해가지고 이 회사가 총 몇 주가 발행되냐면 그대로 30만 주, 30만 주여서 합병 후도 60만 주가 됩니다. 60만 주. 60만 주. 그럼 결론적으로 합병 후 주가는 어떻게 되게 해요? 두 회사
60억하고 30억을 더해서 합병을 하면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생기거나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게 아니고 그대로 90억이 그대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즉 60억짜리 회사하고 30억짜리 회사를 붙여버렸으니까 90억이 되는 거죠. 그럼 합병 후 주가가 얼마가 돼요? 15,000원으로 떨어져 있어요. 이거 어려운 말인가? 어려운 말 아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만원짜리 회사랑 2만원짜리 회사를 2대1, 즉 1대 0.5로 합병하면 균등이 되는데 두 개를 그냥 붙여버렸으니 그 사이 주가는 딱 가운데 있는 15,000원으로 형성된다 이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럼 너는 이제 얼마냐? 너는 이제 얼마냐? 너는 이제 얼마냐? 너는 이제 얼마냐? 이렇게 해서 서로 다 다른 형태의 부를 보유하게 됩니다. 문제에서는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금성이 화성에게 준 분여이익을 구해야 돼요. 왜냐면 둘 사이가 특수관계니까. 금성아, 너 불쌍하다. 너 이제 15,000원에 만원의 차이인 5,000원 차이를 너는 희생을 했구나. 그리고 화성이 얻은 주가 21만 주잖아요. 21만 주. 한마디로 화성은 기존에 만원이었는데 이제는 15,000원으로 이 증자를 내서 한 주당 얼마를 얻었어요? 5,000원을 얻은 셈이잖아요. 그리고 총 21만 주의 부만큼 자기 부가 늘었는데 그 중에서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것은 금성이거든요. 즉 금성이 화성에게 이익을 분여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전체 30만 주 중에 60%를 금성이 도와준 거죠. 그래서 60% 이렇게 곱하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무슨 말씀인지. 화성은 만원에서 15,000원 됐으니까 이 불공정으로 5,000원씩 번 셈이고 자신은 21만 주를 벌었는데 그 중에서 금성과 갑 중에서 금성과 화성이 특수관계에 있으니까 금성이 나에게 분여한 60%만 이 분여이익이 되고 이 금액은 6억 3천이 되겠습니다. 6억 3천.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무조정으로 입금산입에 부당행위 6억 3천에 상대방도 어차피 법인사업자니까 기타 사유출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문제 풀이가 완료가 됩니다. 여기까지 부당행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 중요한 문제 풀었고요. 복습 잘 하시고 계속 이어서 13장 과세표준의 계산을 진행하겠습니다.